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송금주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예산 관련 시정연설에 대해서 저희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논평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기에 대한 저희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대한 저희 입장입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안 제기, 정권 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론을 던졌습니다.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하신 데에는 환영을 표합니다. 그러나 개헌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개헌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부조리에 있지 않습니다. 개헌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개헌론을 던진 현 시점도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논당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기해왔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개헌안을 던진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새로운 헌법 체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구절벽 대응, 창업국가, 농민을 위한 대책 마련 의지 표명은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에 유감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대 난국에 처한 사실은 국민 누구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여전히 안일한 현실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언론에서는 가계부채와 성장 동력 상실 등 경제 위기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번듯한 스타트업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수험생 독서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의 성과를 자화자찬하시는 모습에는 국민들이 허탈한 웃음만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화자찬이 가득할 정도로 경제 성과가 있었다면 도대체 현재 위기는 어디에서 왔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자화자찬을 하실 것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 현안 브리핑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최순실 예산 전액 삭감 선언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진 북미 간 접촉과 관련해서 한국 외교에 대한 저희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굴욕적인 12.28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하려는 새누리당에 대한 저희의 비판적 견해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순실 예산 전액 삭감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정부의 문화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만을 예산 삭감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입법부의 품위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산심의에서 현미경 심사를 하되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정책의 추진, 대상, 실효성을 살펴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리 측면에서는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만드는 것이 입법부가 지켜야 할 기본 입장입니다. 최순실 예산에 대한 엄정 대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삭감, 본말 전도라는 것을 민주당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 하겠습니다. 한국 외교 언제까지 세국 정책만 고수할 것입니까?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진 미북 간의 접촉에서 한국 정부는 소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협의가 민간 차원의 대화로 미국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공식적인 논의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면피성 발언인지 어느 것도 우리 외교 당국의 무능함을 입증해 줄 뿐입니다. 동북아의 급격한 정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미국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고, 일본도 필리핀도 전방위적인 적극적인 외교 전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한미 동맹에만 의존해서 세국 정책만 고수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미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 동북아 국제정세에 뒤처지지 않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굴욕적인 12.28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하려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침묵하고 있는 다수 피해자들이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다고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받고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데 있다며 합의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자화자찬하는 외교적 성과는 10억 엔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팔아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죄 또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 출연금이 아닌 거출금 명목의 10억 엔, 인신매매의 희생자라는 아베 총리의 마운드, 일본 정부의 뻔뻔한 태도에서 어떤 사죄와 어떤 반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12.28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는 12.28 위안부 합의는 무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